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그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를 코앞에 둔 제약바이오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긴급 점검한다. 네, 앞서 이제 스몰캡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IT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약바이오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또 앞에서는 IT, 뒤에서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지금 모든 것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나도 참가한다, 나도 뭐 발표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네. 어떤 행사인가요? 네, 또 그때가 왔습니다. 네. 또 1월이 왔네요. 그렇죠. 항상 1월 달만 되면은 자동적으로 눈길이 가는 바이오 쪽의 최대 행사죠. 그래서 이번에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한 번쯤 다 가보셨죠? 네, 여기서 열려지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또 한 50여 개국에서 1,500개 기업 관계자가 참여하다 보니까 또 K-바이오 하게 되면 하나의 또 축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서 대거 참여한다라는 관점들이 여기서 많이 보면 될 것 같고요. 국내도 지금 현재로는 한 2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더 할 것 같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성과나 적어도 어떤 출장을 가서 소기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지난 2015년도였죠. 한미약품이 사노피와 관련돼서 거의 뭐 8조 원대. 그리고 또 유한양행이 올해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7억 8,500만 달러 기술 수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회사들이 성과를 내놓았는지도 궁금한 게 한번 이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죠. 네.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내다 보니까 가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상담을 잘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특성이 또 거기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을 충분히 어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게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노피의 8조 원대 가량의 기술 수출 소식을 발표하면서 한미약품을 확실하게 알려줬던 그 계기가 됐는데 네. 이번에는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등이 발표 기회를 얻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발표할지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제가 발표합니까? 네. 관련돼서 총출동했죠, 또. 네. 네. 그래서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서정진 회장이 직접 발표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유럽 지역과 북미 쪽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임상 관련된 쪽, 그리고 그 추후속적인 바이오시밀러 이런 쪽을 공개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들이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오늘 주가는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또 대표가 직접 참여합니다. 그래서 경구투여 항암제로 보여지는 오락솔 같은 경우 내년에 또 미국에 시판을 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인데 오늘은 또 악재 때문에 좀 흔들리고 있고요. 그 밖에 롤론티스라고 하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도 어떤 신약 개발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이쪽 같은 경우는 대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송사 관련된 쪽에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모습들인데 네. 임원이 그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3공장의 경쟁력과 이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CMO에 대한 생산 능력에 대해서 강조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LG화학도 한미약품 출신의 생명과학 사업본부장이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면역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의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걸로 보여지면서 그 밖에 유한양행, 동아ST, JW 동아제약 이런 어떤 대표적인 또 제약사들도 같이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티움바이오의 경우에는 자궁 내막증 치료제와 면역항암제 신약 물질 기술 이전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알테오제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 수출 관련을 논의할 것이다. 참 어려운 용어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러니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악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또 한미약품이에요. 네,
네. 지금 갭하락으로 8% 넘는 하락으로 문을 열었다가 3.99%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 네. 1차 평가 지표에서 미충족됐다. 이 부분 짚어봐야겠네요. 네, 일단 네. 지금같이 제약바이오는 물론이고 중소형주가 달리는 분위기 쪽에서 그러게요.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좀 실망감이 큰 상황인데요. 특히 한미약품의 협력사 스펙트럼이죠. 여기서 포지오티닙이라고 하는 세포 폐암 치료제 이쪽에 대해서 임상 이상 첫 번째 환자군 보통 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코호트 1이라고 합니다. 네. 이쪽에 대해서 시험을 했는데 이 객관적 반응률, 그러니까 즉 종양이 감소한 환자 비율이 14.8%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목표의 17%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쪽에서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임상 이상의 6개의 코호트, 그러니까 즉 6개의 다른 환자 구성들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이를 또 뒤집을 수도 있다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중국의 임상 이상도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코호트 2나 코호트 3 같은 경우는 내년에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이번 결과를 또 뒤집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도 높은데, 게다가 또 2020년에는 1분기 임상 이상의 전반적인 전략도 수정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여기서 실망할 건 아니다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한미약품의 전력을 봤었을 때 네. 그동안 여러 가지 기술 수출료 반환이라든가 좀 부진했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실패야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주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작용하는 게 지금 나오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제 환자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수정 사항이 진행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이를 뒤집을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낙폭을 줄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요. 네. 계속 실망을 만들어내면서 그냥 나는 한미약품은 투자하지 않을래.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투자하겠어라고 투자 심리를 좀 바꿀 것 같긴 해요. 이러한 네. 취소들이.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은 그게 네.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한미약품 같은 경우 그동안 초기에 2015년도부터 너무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하나씩 실패하는 요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가는 오히려 기대감이 아닌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는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많이 가치가 생각보다 좀 떨어져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15년도 이후부터 벌써 한 5번째 정도 실패 사례가 보여졌다. 즉 기술 수출료를 반환하거나 실패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표적인 요인들이 그런 쪽이죠. 특히 성능, 즉 유효성에 실패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타 약품 대비해서 우월성을 특히 이 신약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월성을 좀 실패한 모습들. 게다가 또 어떤 기술 이전에 간 회사 쪽에서는 이 상품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그렇게 시장에서 시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생각보다 아니다고 싶으면은 바로 접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무조건 신약 개발에 관련해서 기술 수출만 하게 되면 대박이다 이런 쪽에 대한 시나리오가 무너지게 만드는 장본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을 좀 지치게 만들 만한 요건들이 많았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요. 네. 지금 오늘 보니까 한미약품을 제외하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다 잘 갑니다. 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도 한 3%대 강세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11% 오르고 있고요. 뭐 앞서 이야기했던 키움바이오, HLB도 모두 다 오르고 있는데 이런 많은 종목들 안에서 이번 컨퍼런스 관련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네. 대표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어깨가 무겁네요. 네. 예, 제약바이오 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시즌이 시즌인 만큼 한 번쯤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 세 종목 관심 있게 보게 되면은 네. 특히 이제 제넥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넥신이요? 네, 이번에 자궁 경부암 관련된 치료 백신 임상 이상을 공개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나 이번에 성과를 냈던 젠백스 같은 경우도 알츠하이머 임상 이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내년에 상장 대기하고 있는 SK 바이오팜이죠. 이쪽도 뇌전증 신약 관련돼서 FDA 승인을 받았던 만큼 몸값이 올라가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세 종목으로 축소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HLB의 경우에는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요? 워낙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아마 관련돼서 아마 충분히 또 홍보를 할 것 같습니다. 리보세라닙 관련돼서 홍보를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 그렇다고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쪽은 같이 움직이는데 HLB도 동참은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 세 종목은 결과가 또 어느 정도 좀 눈높이에 충족됐다라는 관점 쪽에서 세 종목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은 꼽아주셨으니까 이 제약바이오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포탄의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며 네. 이벤트를 두고서는 스케줄상 언제쯤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질문이 복합적으로 다 섞였네요. 다 네. 총정리요. 네, 총정리로 봤을 때 일단 지난번에 비보존 관련된 이슈를 했을 때도 강조드렸던 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게 제약바이오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을 안고 막 한참 올라갔을 때는 일단 파는 게 맞다.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특히 좋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차익 매물은 당연히 나옵니다. 지난 HLB 같은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좋은 결과 발표해서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을 때가 가장 고점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결과는 예측 불가능하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히려 컨퍼런스 관련된 투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지금이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은 매수 기회로 보셨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컨퍼런스까지 끌고 가지 마시고요. 네. 오히려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충분한 수익권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팔 비중을 많이 좀 줄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아마 적어도 계좌에서 한 10%에서 한 20% 사이 정도까지는 제약바이오를 시즌인 만큼 네. 담아도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난 제약바이오 이슈 때마다 제가 강조드린 거는 그나마 편하게 바이오주를 매매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만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실적과 함께 편하게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집중하는 전략들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매력도가 높은 셀트리온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제넥신과 젠백스 그리고 SK 바이오팜 주목해 보시기 바랄게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